안녕하세요. 2024-0452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알라 수학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저의 소개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년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제 모습이나 성격,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SWOT 분석에 대해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소감 및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박지원은 어떤 사람인가? 네, 이름은 박지원이고, 저는 2005년 10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제 생년월일을 보시면은 정말 좀 외우기 쉬운데요. 051015입니다. 다 5의 배수라서 5, 10, 15라서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도 금방 외우고는 하는 그런 생년월일이고요. 태어난 곳은 서울 구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본가는 경기도 시흥이고, 이제 지하철로는 학교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고요.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오빠, 언니, 그리고 막둥이인 저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막둥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제가 오빠랑은 9살 차이가 나고 언니랑은 6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제가 나이 차이를 얘기했을 때 이제 들려오는 반응이 첫 번째는 그럼 언니 오빠가 용돈을 주냐인데요. 음,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선 이제 언니나 오빠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뭐 이제 사회 초년생 그쪽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받을 생각도 없고요. 네, 그냥 그 돈 모아서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돈은 안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아, 그러면 사랑 엄청 많이 받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뭐 이제 9살, 6살 차이 나니까 이제 그냥 언니 오빠 느낌보다, 언니는 거의 저를 키우다시피 해가지고, 언니는 이제 거의 엄마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네. MBTI는 MFP고, 옆에다가 인간 쿼카, 그리고 인간 골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커카랑 골든 리트리버 특징이 사람에게 참 친화적이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 별명이 이제 인간 커카, 인간 골든 리트리버 이렇게 불리곤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몇 주 전에 동기들이랑 롯데월드 다녀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좋아하는 것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축구를 차는 것은 아니고, 제가 축구를 보러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는 제가 K리그 안에 속해 있는 전북현대라는 팀을 좋아해서, 전주까지 친구랑 당일치기로 직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이제 A매치도 티켓팅을 성공을 해서 하고 다녀온 적도 있고요. 네,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K리그는 잘 안 보고 그 EPL 이제 뭐 해외 축구를 더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축구는 K리그랑 다르게 그 하는 경기 시간대가 새벽 4시나 아니면 뭐 이르면 12시 이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낮밤이 좀 바뀌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맛집 탐방입니다.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는 거나 뭐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나 아니면 예쁜 카페나 또는 진짜 뭐 완전 맛있다 하는 빵집 그런 데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제 카카오맵 지도를 보시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랑 잠실을 가는데 할 게 없다 하면 이렇게 폰 켜가지고 카카오맵 들어가서 맛집 뭐, 아, 여기 맛집 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가는 편이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처음 만난 사람들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사람 사귀는 과정을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사귀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보지 못한 경험하기입니다. 음, 저는 이제 틀에 박힌 일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안 해본 경험을 하거나, 안 해본 활동하거나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생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을 늘 똑같은 길만 가는 게 저는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A 루트로도 가보고 B로도 가보고 C로도 가보고 뭐 돌아가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일상을 좀 푸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는 이제 서울 처음 가본 곳을 갔을 때 그냥 마냥 지도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닌 음,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 또는 뭐 이쪽 골목길에 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가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걸 또 좋아해서 네, 저것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림 그리기랑 전시관 다니기인데요. 음, 제가 저기에는 그냥 전시관 다니기라고 썼지만 특히 미술관 다니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어, 그림 그리는 것은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화방에서 캔버스를 사가지고 이제 뭐 위에다가 유화를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거를 좋아했는데 제가 따로 미술을 배운 거는 아니지만 그냥 미술관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영감 받았던 거를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약간 네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는데 요즘은 이제 기숙사에 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캔버스에 그림 그릴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못 그리고 방학 중에는 자주 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이제 색채에 관련된 교양도 들었었고, 그리고 뭐 드로잉이나 뭐 각종 미술 재료 써보는 그 교양도 들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저는 자주 가는 곳은 그 안국 경복궁역 쪽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데를 자주 가는데, 그쪽이 이제 안국, 서촌, 경복궁역 이쪽이 되게 거리가 그냥 다 예쁘고, 그리고 건물들도 예뻐서 항상 가면은 그냥 미술관에서만 힐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술관 나와서도 이제 그냥 거리 걸으면서 이렇게 힐링이 돼서 거기를 제일 자주 가긴 하지만 저는 서울시립미술관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이제 거기가 다른 점이 음, 뭔가 미술관 안에가 공간이 되게 예쁜 느낌이 전 들어서 서울시립미술관을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은 그 돌담길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특히 가을에 가면은 막 이렇게 낙엽도 있고 굉장히 예쁜 풍경이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가을에 서울시립미술관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 저는 이제 에어팟 꽂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하염없이 걷다가 보면은 음, 되게 생각 정리가 잘 되고 그리고 제가 또 걱정이 많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이만큼 하는데 걷다 보면은 다 사라져 있고 아, 내가 좀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날씨가 좋은 날에 산책을 하면은 막 구름도 엄청 예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길냥이랑 친해지는 걸 좋아하는데, 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에 이제 다닐 때 학원 끝나고 늦은 저녁이나 이제 밤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저희 동네에도 길고양이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학교 가방에 추르를 몇 개를 챙겨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길고양이 만나면은 한 개씩 주고, 뭐 그냥 도망가는 아이면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전 너무 행복하고 되게 그날 있었던 피로가 싹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제 취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추르뿐만이 아니라 뭐 고양이 통조림, 캔 같은 것도 들고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들은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밥은 그냥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다녀도 되지만 겨울에는 또 특히 물이 다 얼리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길고양이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제가 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줄 정도로 길고양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무례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사람 사귐을 좋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선을 꼭 지키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네. 저는 그런 타입인데 이제 무례한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난감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을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열이 진짜 많은 사람이어서 이제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다른 사람들보다 막 이렇게 땀이 삐질삐질 엄청 흘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그 여름에 체육을 하러 나가면 저 혼자 진짜 토마토처럼 뻘개져가지고 땀을 잔뜩 흘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안 좋아하는데 이제 곧 여름이 와서 사실 좀 불안하고요. 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서 항상 교복 하복을 항상 제일 먼저 꺼내서 제일 마지막으로 집어넣는 그런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연도도 제가 먼저 반팔을 개시하고 제가 가장 늦게 반팔을 넣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 많은 벌레랑 다리가 없는 벌레를 안 좋아합니다. 우선 다리가 너무 많으면 징그럽고요. 다리가 없으면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우선 진해 진짜 아, 무- 무서워하진 않지만 정말 싫어합니다. 진해 안 좋아하고 그리고 막 돈벌레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싫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다리 없는 거는 이제 지렁이? 지렁이도 징그러워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유치원 다닐 시절에는 그 할머니네 집에 고구마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고구마를 캐다 보면 지렁이가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는 지렁이가 그냥 귀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고구마 뿌린 줄 알고 툭 했다가 이제 그게 좀 심한 충격으로 남았어가지고 그 지렁이인 걸 알고 심한 충격으로 남아서 그 뒤로 지렁이를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알람을 안 좋아하는데요. 어, 약간 보통 사람들은 아마 월요일 알람을 제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목요일 아침 알람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알람을 전 두 개를 맞춰놓는데 보통은 그냥 한 번 만에 깨지만 목요일 알람은 첫 번째 건 무조건 끄고 좀 한 5분, 10분 좀 더 자다가 두 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목요일 알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선 그 월요일에는 이제 주말 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살짝 보충이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월요일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목요일은 이제 평일 동안 쭉 달려와서 그 피로가 엄청 쌓인 상태여서 특히 더 듣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공강이니까 괜찮은데 목요일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감 기한입니다. 저는 이제 일을 천천히 하면서 좀 꼼꼼히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마감 기한이 있으면은 이제 그 마감 기한 안에 못 끝낼 것 같고 엄청 불안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기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감 기한 다가오면은 막 엄청 조급해지고 저는 막 이렇게 꼼꼼히 천천히 하고 싶은데 오히려 마음이 막 불안해져가지고 그냥 대충 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굴을 안 좋아합니다. 어, 제가 진짜 싫어하는 음식이 없을 만큼 진짜 모든 음식을 다 잘 먹는데 굴 중에서 특히 생굴을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 약간 물컹한 식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전 맛도 잘 모르겠어서 굴을 안 먹습니다. 네. 다음은 제 유년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 건데 우선 탄생입니다. 일남 일녀였던 집에 막둥이가 태어나가지고 일남 이녀가 됐고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조그마한 아이가 접니다. 여기 부모님이랑 같이 태어났을 때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울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막 이렇게 한 3살, 4살 이때 사진을 보면은 정말 우는 사진이 많을 정도로 울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울고 나가지고 얼굴이 팅팅 부어 있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 사진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울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고, 어, 그리고 완두콩 같은 얼굴은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되게 좀 이목구비가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아기 때는 정말 그냥 눈, 코, 입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정말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그냥 띵띵띵띵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되게 또 그리고 그냥 완두콩 같이 둥글둥글하지 않나요? 그래서 완두콩 같은 얼굴을 넣었고 그리고 핑크 공주는 여기도 핑크, 뭐 여기도 핑크, 여기도 핑크, 여기도 핑크 할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정말 핑크색 액세서리나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 취향인지는 모르겠어도, 아니, 또는 뭐 부모님 취향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핑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땐 정말 핑크 공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으로 넘어가면은, 어,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나들이를 나갔을 때, 부모님이 잠깐 이렇게 한눈을 팔면은, 제가 항상 사라져 있었다고 해요. 제가 한눈을 팔면은 항상 행방불명이 될 정도로 그냥 막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들고 있던 물건들이 막 사라지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저는 정말 그냥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식이 없는 아이인데 이건 지금도 물론 편식을 안 하지만 이때는 정말 이제 애기들은 뭐 야채도 안 좋아하고 콩 안 먹고 뭐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냥 주는 거 다 잘 먹고 뭐 싫어하는 것도 없고 다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들레 홀씨 같은 머리. 여기도 막 이렇게 머리카락 날라다니고, 이거 앞머리 다 뜨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쓴 이유는, 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제가 자고 일어나면은 앞머리가 항상 이렇게 붕 떠 있거든요? 이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앞머리가 항상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다 딱 삐죽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들레 홀씨 같다. 아니 뭐 닭뼈슬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넣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제가 잠투정이 정말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 난이도가 정말 그냥 평탄한 아이였는데 잠투정 때문에 살짝 이렇게 급상승이 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자보면 바로 막 울고 막 찡찡거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 잠이 많아서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부모님한테 들었지만 반박을 한 개도 못할 정도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 볼 건데, 어, 저는 이제 학교 끝나고 그냥 바로 놀이터에 가서 그냥 항상 그 루트였어요. 이제 학교 갔다가 끝나면 뭐 방과후 활동하고 바로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해 질 때쯤 집 가서 저녁 먹는 게 제 루트였는데, 그래서 놀이터 대장이라는 키워드를 썼고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다닐 때는 항상 집 앞 놀이터에 있으면 제가 있을 정도로 네, 놀이터 대장같이 항상 거기서 놀았습니다, 애들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리본 공주인데요. 여기도 완전 왕 리본 머리띠를 하고 있고, 여기도 리본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리본 머리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히 이런 사이즈 말고, 이런 완전 거대 리본을 좋아했는데,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진짜 막 한 이 정도 있었고, 막 요일마다 착용하는 머리띠 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도 이런 왕 리본 머리띠가 진짜 많이 들어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일 하루에 6끼. 이제 제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되니까 밥을 진짜 많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양도 진짜 많이 먹는데, 그, 또 자주 먹어서 하루에 한 6개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한 끼 먹고, 그리고 뭐 점심에 한 끼 먹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먹고, 학원 끝나고 먹고, 뭐 저녁 또 먹고, 야식 먹고, 뭐 간식 먹고 하면은 정말 하루 6끼 그 이상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는데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키가 점점 크면서 제가 지금 키가 한 165에서 6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저 때 많이 먹어서 지금 키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셀카 고수입니다. 저는 지금도 막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지만 초등학생 때 이때가 초1이었고요. 이때도 초1, 이것도 초1이었고 이때가 아마 초3? 초2? 초2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원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이제 엄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고요. 딱 봐도 이제 그 병원 가기 싫은 표정이고, 네, 무서운 표정일 겁니다, 아마. 이런 표정을 찍었고, 막 이런 표정도 엄청 자유자재했던 아이고, 포즈도, 포즈도 아주 그냥 셀카 고수라고 불릴 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구 병문안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건강해가지고 입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여기 옆에 누워가지고 같이 셀카를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 나고요. 그래서 네, 이때 셀카를 좋아했던
아이가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이때 정말 파워 MFP 그 자체였어요. 지금은 약간 이제 사회에 조금 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MFP의 기질이 살짝 낮아지긴 했는데 이때는 정말 파워 MFP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교생들은 다 알고 약간 그 정도였고요. 이때가 더 밝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이때가 더 밝고 엄청 긍정적이고 엄청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모든 것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어,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이때 졸업사진을 보시면은 엄청 막 이제 밀짚 모자도 쓰고, 이거 수건도 목에 두르고, 집에서 삽도 가져오고, 목장갑에다가 심지어 여기 손 안에 그 감자도 가져왔거든요. 이제 심지어 흙 묻은 감자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컨셉을 엄청 잘 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냥 거기 학교에서 준비해 주신 소품으로 찍거나 아니면 준비해온 친구들도 그냥 뭐 모자를 하나 쓴다든지 아니면 뭐 공주 왕관이나 뭐 여기 옆에 친구처럼 이렇게 팔찌 반지 뭐 이 정도가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길냥이 좋아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어, 저는 추르, 뭐, 캔 이런 것도 들고 다녔고, 그리고 한 중3 때는 이제 친구랑 같이, 뭐, 길냥이들 같이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도 샀어요. 뭐 고양이들 놀아주는 그런 낚싯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놀아주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길냥이 좋아 넣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반장 경험 바수 보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 좋아하고 엄청 외향적인 성격 덕분에 반장을 여러 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적성에도 반장 일이 잘 맞기도 해서 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인데, 제가 중학생 때 이제 필름 카메라라는 취미에 빠지게 돼가지고, 뭐 저 혼자 어디 뭐 공원에 놀러 가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이제 뭐 한강도 찍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요즘은 잘 안 찍게 됐습니다. 이제 필름을 매번 사는 것도 너무 귀찮고 해가지고 필름보다 그냥 카메라로 이제 풍경 찍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데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추진력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여기가 그 전주에 있는 전북현대 그 경기장인데, 이거를 이제 친구랑 그냥, 야, 이날 뭐 전북이랑 울산이랑 경기한대. 우리 한번 갈까? 이렇게 해서 이날 졸업사진 찍고 그 다음날에 그냥 바로 KTX를 끊고 간 날이었는데 그 정도로 그냥, 할까? 하면 그냥 바로 추진력 이씨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홍보단을 했는데 이제 제가 홍보단을 할 시절에는 코로나가 또 겹쳐가지고 아쉽게 뭐 중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화요 입시 설명회라고, 화요일에 뭐 입시가 아니라, 화요 입학 설명회?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 그런 거 뭐 설명하고, 대입 결과 어떻게 나왔고, 뭐 이런 걸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3 스트레스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지만, 저는 스트레스가 받아도 되게 금방 좀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막 그닥 받지 않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별로 힘들었던 기억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적었고, 그리고 네 번째 축구 중독자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축구에 빠지게 돼가지고, 이제 K리그를 보다가
맨유로까지, 그 해외 축구로까지 넘어오게 돼가지고 지금은 맨유를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조별로 그 졸업사진 컨셉 정해가지고 찍은 건데 이때 그 한사랑 산악회라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산악회 컨셉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그런 학생회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아니 그 학생회 차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학생회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자칭 NG 대표를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인스타 릴스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유행을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광각 사진이나 이런 걸 잘 찍기 때문에 MG 대표이지 않을까 하면서 써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놀기 장인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학생 때부터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혼자 밥도 잘 먹고, 혼자 영화도 보고, 그리고 이번 연도 초에는 혼자 제주도 여행도 다녀와서, 이 정도면 혼놀 장인이지 않을, 엥? 혼놀 장인인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음. 이건 중고등학생 때도 그랬지만, 대학교에 넘어오면서 이제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 능력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SWOT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S는 강점, W는 약점, O는 기회, T는 위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을 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를 토대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어떤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저의 스왓을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강점을 말해보자면, 저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가 주변에서 울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더 크게 울고 그런 사람이어서 공감 능력 넣었고요. 그리고 열정이 엄청 가득한 사람이어서 열정 넣었고, 그리고 친화력, 그리고 적응력. 저는 그 처음 마주하는 환경에서도 되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서 적응력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성격, 여섯 번째는 자신감 넣었습니다. 저의 약점으로는 이제 할 일 미루기. 이게 가장 심하고요. 이게 약간 제가 좀, 물론 게으름 때문도 있지만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약간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계속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일 미루기, 게으름, 그 세 번째는 금방 지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열정이 엄청 가득한 사람이어서, 처음에 약간 스타트를 엄청 와 하고 갔다가, 금방 지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의 약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성격. 이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지 더 잘 발휘하게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즉흥적인 성격이라서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안 세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급한 성격, 여섯 번째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제가 긴장을 엄청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약점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기회. 첫 번째는 제가 비전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치기공학과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비전이 좋은 치기공학과에서 졸업을 하면은 해외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을 넣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 성격 덕분에 다양하고 넓어진 인간관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심 분야가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전공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림도 있고, 뭐 정말 등등등 제가 정말 다양한 것에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위협에는 첫 번째로 치기공학과에서 손기술이 좋은 인재가 정말 많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도 손기술이 좋은 동기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위협으로 넣었고, 두 번째는 외국어 능력 부족입니다. 제가 기회에서 해외 취업을 말을 했는데, 이제 제가 외국어를 뭐 영어나 뭐 기타 등등 언어를 막 잘하지는 못해서 외국어 능력 부족을 넣었고, 세 번째는 학점 관리 부족을 넣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약점에서 게으름과 할 일 미루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점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위협으로 넣었고, 네 번째는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했던 것을 토대로 네, 그 강점에서 기회로 바꿔보고 뭐 이렇게 바꿔보는 활동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S에서 O, 강점에서 기회로. 제가 생각했던 강점인 열정을 가지고 비전이 좋은 치기공학과에서 해외 취업까지 도전하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에서 W, 강점이 위협으로. 이제 제가 강점으로 생각했던 자신감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에서 O, 위협을 기회로. 제가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즉흥적인 성격을 이제 그 성격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다 해보면서 저의 관심 분야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W에서 T, 약점에서 위기로. 제가 금방 지치는 성격 탓에 이제 학점 관리와 외국 공부를 잘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소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초이치에서 SWT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어떤 건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저를 더 잘 알고,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의 강점, 약점을 토대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협이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을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제 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